작년에 엑시스 64억에 23억에서 70억에 파셨어요. 대박이다. 리모델링 하고서는 엑시스는 102억. 진짜요? 올요일 빼고는 다 만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 포항에 좀 잘 되는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되지만 비교했을 때 여기는 무조건 비교 네. 불가죠? 네, 무조건 다 전체 만실이라서. 호텔 빼면은 그냥 일반 아파트에 그냥 요 그런 배우 상권이잖아요. 공단이 엄청 크게 있으니까 여기가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가 이제 기준점인 거예요. 술집이 없다의 기준점은 이 정도인 겁니다. 저희가 차로 5분 하는데 이쪽에도 공단이 크게 있고 이쪽도 공단이 크게 있거든요. 출장객 입장으로 법인카드로 쓰면 어디 가실 거냐. 출장객들은 두 가지일 거예요. 나는 그냥 빨리 맥주 한잔하고 밥 먹고선 쉬고 싶어 라고 여기에 숙소 잡는 사람, 혹은 나는 술 먹고서는 뭐 유흥을 즐기고 싶어 하고서는 시내로 나가는 사람. 요 두 개는 나 빨리 그냥 출퇴근하고 밥 먹고 쉬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만 채우면 되는 양인데, 여기 만약에 40개가 있다 그럼 다른 게임이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오창읍이고, 거기는 약간 신도시 느낌이라면 여기는 이제 좀 됐죠. 이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벗어나면 주거지역, 그걸 또 벗어나면 공업지역이 이렇게 끼고 있는 도시고, 현재 저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곳을 다 합쳐서도 여기도 13개밖에 없으니까 경쟁은 되게 적은 거죠. 아까 오송읍이 3.8억이 찍히고 저희는 지금 3개 보고 왔죠. 아까는 3.8억의 숙소가 3개, 호텔이 3개였고 여기는 12억에 13개. 3으로 나눴을 때는 첫 번째가 더 좋긴 한데,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럼 두 번째로, 아까 호텔급이었잖아요. 객실이 뭐 100개 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100개가 넘지 않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상권이 더 좋냐 나쁘냐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평당가가 1000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리고 리모델링 하고서는 판 거는 얘가 제일 싼 거예요. 가운데 쪽, 상업지역 가운데 쪽으로 가면은 1000 중반대에서 리모델링하고 엑시스를 한 거고, 여기는 지금 그냥 공단에서 이렇게 엑시스를 한 거잖아요. 상업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1000 초반대로 내려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서 여성분들은 이게 아마 여태까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실 텐데, 노래방, 안마, 마사지, 주점 이런 게 있는지를 보세요. 저희가 공단에서는 외관을 손대고서는 1200에 파셨잖아요. 얘는 지금 요 사진 보시면은 요 창문 조금 떼어낸, 자기 발로 들어가서 저 건물을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중개사는 좋다고 말을 할 거고, 여기 상권 좋냐? 좋다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상권 좋냐와 내 투자 건물 하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다른 문제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요일하고 주중에는 만실인데 일요일 저녁부터는 안 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다 유흥이고 유흥인데, 뭘 보시냐면 지금 이 동네는 경쟁 숙소가 별로 없잖아요. 내일 아마 인계나 다른 데 가면 외관까지 다 뜯어 고친 데들을 이제 보실 거예요. 그냥 모든 모텔, 박스 모텔들이 다 외관이 리모델링이 다 된 데들을 보실 거고,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들을 외관을 봐도 안 했는데도 잘 될 거잖아요. 이유는 안 해도 되니까. 청주 터미널로 이동하면서 퇴근하는 공단 근로자들을 보니 터미널 상권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부터 오면은 이제 외관을 손댄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여태까지는 외관은 손을 안 댔었잖아요. 외관 손댄 걸 보실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페이지 보시면은 76페이지의 좌상단에 저희가 지금 있는 거고, 여기가 강서동, 복대동, 가경동 3가지 동네가 교차되는 14억 정도 상권에, 여기 하면 66개 경쟁사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는 상권이 아까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숫자적으로 보면 나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오시면서 여태까지 저희 20대들 걸어 다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여기 터미널 쪽 오시면서 20, 30대들 막 걸어 다녔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플 매출이 저기보다 훨씬 높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 상권은 이 상권보다 더 클 거예요. 어플 상권이 확 커져 버릴 거니까. 이 손품은 감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믿고 그냥 손품 팔고서 나 투자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되시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체크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000 중반에서 2000 중반 정도에서 엑시트들이 됐고, 그리고 두 케이스만 3000 중후반에 엑시트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보실 거고, 아까 여태까지 저희는 1000 중반, 1000 초반까지 보고 넘어온 거예요. 25억에 사셔서 리모델링을 해서 46억에 엑시스를 하셨고, 그리고 아파트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1000세대 이상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왜 그러죠? 거래가 되니까 그걸로 서로 최고가 찍고 또 올라가고 이게 되는데, 저희가 뭐 300세대, 200세대들은 거래가 안 되니까 펌핑이 잘 안 되잖아요. 독점 상권 같은 것들,
그런 데들은 운영 수익을 뽑아먹기는 되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내기는 어렵죠. 다들 같이 안 파니까 펌핑들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들은 이제 50개, 60개씩 모여 있으면은 사고팔고 거래들이 있으니까 누가 하나 눈탱이 맞은 애가 찍어주면은 다른 애들도 여기 감정가 대비해서 그렇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리해진다. 그리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상권에 갔을 때와 이런 밀집촌에 왔을 때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고, 감정가 58억짜리를 31억에 낙찰 받으셨고요. 작년에 엑시스 64억에 21년도에 평당가를 1900에 해서 지금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고요. 리모델링 안 한 거 2800에 샀고, 저것도 리모델링 안 한 걸 1800에 샀잖아요. 앞뒤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대로가 어디였죠? 네. 평당가 한 2800 정도에 팔 수 있구나를 여기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동네에서는. 똑같은 동 안에서도 입지가 끊기는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면은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44억짜리를 누군가가 23억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23억에서 70억에 파셨어요. 대박이다. 70억에 사신 분이 48억에 손해보고 팔고 48억에 사신 분이 이거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똑같은 상권에 똑같은 건물인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계속 돈을 잃고 있다를 계속 명시하면, 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투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잘 하시면 돈을 버는 거고, 사업 계획이 잘못 어그러지면은 날리는 거예요. 자꾸 앉아서 간단하게 손 팔고 여기 얼마에 사면 내가 되지 막 이렇게 쉽게 가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희 말이 있었던 데도 잘 됐을 거고, 그 건너편에도 잘 되는 게 있었고, 여기 더킹을 발견한 거잖아요. 거기에 공통점은 뭘까요, 그럼? 새로 리모델링 했다. 리모델링 되는데 안 된다면서요. 주차? 주차. 여기 오시면서 여러분들 뭐가 불편하셨어요? 주차 불편하셨죠. 근데 지금 거기는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안 했어요? 확보했어요. 주차.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해놨네요.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왜 그렇죠? 그래도 저기는 조금 너무 좀 이렇게 택배 같은 그런. 그쵸. 분명히 베트남도 있고 노래방도 있는데 그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 여기 지금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서 보러 온 거고, 근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모텔촌이 이렇게 있잖아요. 현장에 오니까 아예 여기는 아파트를 올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동네이지, 여기가 상권이 도는 동네가 아닌 느낌이 확실히 오실 거고, 부동산 통해서 임장 가면은 이제 어그러지는 첫 번째들이, 저희가 뭐 에쿼티 사옥 있어요 하면 사옥 근처에 물건은 뭐 청주에도 하나, 뭐 천안에도 하나, 뭐 이렇게 몇 개 지역을 계속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아마 이렇게 임장을 하실 거예요. 이거 물건 하나 보고 천안 넘어갔다가 당진 찍었다가 집에 가실 거예요. 이왕 왔는데 그거 다 보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권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여기 평당가 얼마니까 그거 보고 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 1500 평당가고, 뭐 천안은 1650이라 하고, 당진은 1700이라고 하는데, 뭐가 싼지를 가늠이 안 돼. 전혀 가늠이 안 되죠. 그 얘를 왜 추천했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집에 가면서. 그게 처음에 제가 했을 때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이거를 그렇게들 보통들 다 그러세요. 그렇게 임장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상권 다 해서 여기 청주 여기 안에서도 여기부터 저기까지 단가가 다를 거고, 그러니까 요 지금 똑같은 동단위 안에서도 대로변 다를 거고 여기 다를 거고 분위기가 다, 저희가 아까 술집도 대학교 앞이랑 한 골목 딱 뒤에 갔을 때랑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는 오시는 거지 그냥 건물 보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인근에는 모텔이 14개밖에 없답니다. 큰 게 있는 게 요 마레보인데 얘만 거의 만실이 되더라고요. 얘가 만실돼요? 네. 평일에도? 평일에도 뭐 야, 네. 훌륭하네요. 네, 객실 정도 타입 뭐 하나씩, 뭐 디럭스 패밀리 조금씩 자리 남고, 웬만하면 유일하게 여기서 만신되는 건 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단가도 싼 게 12만 원이고 비싼 건 한 18만 원까지. 몇 개인지 여쭤봐도 돼요? 객실은 얘가 60 하나인가 50 하나예요. 야, 근데 전 느꼈던 게 생각보다 수원이면 당연히 큰 동네고 사람 많으니까 장사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여기만 조금 잘 되고, 아까 저희 주차장 앞에 네, 있었어요. 네. 모텔 쭈르는 게 있거든요. 야놀다 기준으로는 얘 포함해서 19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거의 만실이 안 돼요. 지금 삼성공단 위로 가면 인계동이고 밑으로 가면은 영통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16개밖에 안 되는데 평일에 만실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 분위기랑 인계동 분위기랑 비교해서 삼성공단 위아래가 분명히 2개 상권이 있는데 왜 애들이 여기 안 차고 인계동으로 가는지. 기존에는 67억이었고
리모델링 하고서는 엑싯은 102억. 진짜요? 외관 손 안 대고서는 76억에 16년도에 사셨던 분이 21년도에 146억에 더블로 리모델링을 안 하시고 엑싯을 하셨어요. 65억에 19년도에 사셔서 21년도에 153억. 그래서 영통에서는 8천 중반까지 간 게 요 두 케이스. 아쉽지만 인계동은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되었습니다. 지방 모텔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해 주세요. 수업 너무 알찼고요. 선생님의 자료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품으로 팔았을 때는 왜 만실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아 진짜 상권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 꼭 임장을 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엑시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된 시간이었습니다.